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김영자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을 부동산 투자로 100억대의 자산을 일군 그녀였지만 지금은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6개월 전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한다며 이곳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월 5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입주비도 자식들이 대신 내겠다고 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해요. 여기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어요. 큰아들 민석의 말이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된 그는 항상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옳다는 듯한 태도였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매일 찾아뵙기도 어려운데 여기 계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며느리 서연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영자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명품 매장 지배인 출신인 서연은 결혼 후에도 월 수천만 원을 쇼핑에 쓰는 사치스러운 성격이었다. 결국 영자는 자식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40년 넘게 살아온 강남 단독주택을 내놓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입주 일주일 만에 큰아들이 찾아와 어머니의 도장을 받아갔다. 재산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었다. 영자는 은행 도장까지 모두 넘겨주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달 들어오던 임대료 수입이 보이지 않았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 재산으로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버타운의 일상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체조, 12시 점심. 마치 군대 같은 스케줄이었다. 김 여사님, 오늘은 웃음 치료 시간인데 왜 불참하셨나요? 규칙을 지키셔야 해요. 프로그램 담당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모든 입주자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옆방의 박 할머니가 밤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우리 딸 어디 갔어? 라며 울부짖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 노인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말뿐이었다. 점점 영자의 불면증은 심해졌다.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다른 입주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김영자, 그 부동산 재벌? 듣자 하니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다 빼돌렸다던데. 맞아요. 실버타운 비용도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곧 퇴소 조치 될 거래요. 충격에 빠진 영자는 바로 둘째 아들 민기 45세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민기는 형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라며 얼버무렸다. 영자는 점점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큰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것이었다. 게다가 며느리 서연의 사치성 지출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실버타운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시설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알고 보니 급식 업체와 실버타운 운영진의 비리가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외부 음식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은 영자가 배달시킨 치킨을 압수해갔다. 마치 감옥 같은 통제였다. 한편 실버타운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3층에 사는 최할아버지가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2층 차양막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은 입주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때 익혔던 법률 지식을 되살려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선 오랜 친구인 변호사를 몰래 만났다. 다행히 큰아들이 가져간 도장들 중 하나는 등기 전용 도장이 아닌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실버타운에서도 동맹군이 생겼다. 같은 처지의 이 할머니와 박 할머니였다. 이들도 자식들에 의해 강제로 입소된 케이스였다. 우리가 뭐 재수도 아닌데 이렇게 갇혀 살아야 하나? 서로를 위로하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는 과거 간호사 출신으로 의료진들의 근무 스케줄을 파악했고, 박 할머니는 경비원들의 순찰 타이밍을 체크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조력자를 만났다. 실버타운 청소부로 일하는 최상민 씨였다. 그는 입주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묵과할 수 없어 영자 일행을 돕기로 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이런 곳에 계셨다면 너무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상민은 실버타운의 사각지대와 비상구들을 알려주었다. 또한 영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빌려주기도 했다. 한편 큰아들 민석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 것이다.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를 믿고 맡기신 거 아니었나요? 민석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영자는 아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치매 환자들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해 조용히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의료진들은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청소부 상민을 통해 알게 된 한 간호사는 양심 선언을 했다. 실버타운 운영진이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과다 처방하도록 했어요. 환자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죠. 이 사실은 영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실버타운을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며느리 서연이 남편 몰래 어머니의 통장에서 빼돌린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명품 가게 지배인 시절 알게 된 새로운 애인과 함께였다. 영자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실버타운의 비리를 폭로하는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찾은 것이다. 탈출 계획은 철저했다. 이 할머니와 박 할머니, 그리고 상민의 도움으로 실버타운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할머니들, 내일이 디데이예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민의 말에 새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40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다져진 영자의 결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새할머니는 조용히 실버타운을 빠져나왔다. 이미 밖에는 영자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실버타운 보안요원이 순찰 중 이들을 발견한 것이다.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할머니들, 이쪽으로요. 상민이 앞장서서 비상계단으로 안내했다. 평소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영자와 일행은 무사히 1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그때 실버타운 원장이 나타났다. 다들 제자리에 돌아가시죠. 이러시면 자식분들께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원장님, 이 실버타운의 모든 비리 자료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저희를 막으시겠다면 한번 해보시죠. 영자의 당당한 목소리에 원장은 굳어버렸다. 뒤늦게 도착한 큰아들 민석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의 사과는 너무 늦었다.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영자의 탈출 성공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버타운의 비리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다. 더불어 요양시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영자의 용기 있는 행동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73세 할머니의 실버타운 탈출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단숨에 조회수 1000만을 넘겼다. 특히 청소부 상민이 몰래 촬영한 실버타운 내부 CCTV 영상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자가 실버타운을 탈출한 후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실버타운 운영진들이 입주자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몰래 빼돌리는 대규모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도장을 도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사실 제가 이 조직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는 로펌 대표로 있으면서 이 비리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산까지 날린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 서연의 정체였다. 그녀는 단순한 명품 중독자가 아닌 이 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10년 전부터 재력가들의 자녀와 결혼해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서연이란 이름도 명품 매장 지배인이란 경력도 모두 가짜였어요. 둘째 아들 민기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이미 5번의 위장 결혼을 통해 수백억을 가로챈 전과자였다. 한편 청소부 상민의 진짜 정체도 드러났다. 그는 사실 국정원 비밀 요원이었다. 고급 실버타운을 통한 자금 세탁과 비리를 수사하던 중이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영자는 오히려 상민에게 고마워했다.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비리를 밝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버타운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외로 도피한 서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기 조직이 전국의 고급 실버타운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조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의사, 변호사, 금융인,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실버타운에서 불법 의료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매 치료제를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약회사와 실버타운이 결탁해서. 상민의 말에 영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 비리를 완전히 밝혀내기로 한 것이다. 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 채널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복수라는 제목의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제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영자의 채널을 본 일본의 한 제작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드라마화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온 것이다. 계약금으로 제시된 금액은 무려 50억 원.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다. 제작사는 서연이 설립한 위장 회사였다. 영자를 일본으로 유인해 납치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상민이 이 계획을 사전에 포착했다.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서연의 도피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어머님, 저희가 서연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콩 마카오에서요. 민석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검찰에 자수한 후 조직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고 있었다. 실버타운 사건은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발견되었고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영자의 유튜브 채널은 더욱 성장했다. 노인 인권과 실버타운 문제를 다루는 채널로 발전하면서 구독자 500만을 돌파했다. 광고 수익만으로도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실버타운 원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에는 입주자들의 장기를 불법 거래하려던 계획도 있었던 것이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네요. 수사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문서에는 특정 입주자들의 건강 상태와 장기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기 매매 조직의 배후에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고급 실버타운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장기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영자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우연히 엄청난 것을 건드린 거예요.
함께 탈출했던 이 할머니의 말이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은퇴한 국정원 요원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조직의 존재를 눈치채고 잠입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자의 유튜브 채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녀의 스토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로 한 것이다.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녀는 노인 인권 보호 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그러던 중 서연이 홍콩 교도소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놀라운 것은 서연의 진짜 정체였다. 그녀는 북한의 고위 간부 딸로 한국의 부유층을 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사실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민석의 쌍둥이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쌍둥이 동생의 존재는 영자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27년 전 민석이 2살 때 둘째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자의 채널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다. 구독자가 1000만을 돌파했고 그녀의 스토리는 할리우드 영화로도 제작이 결정되었다. 실버타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더 큰 음모를 발견했다. 전국의 실버타운들이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 수집망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입주자들의 건강 정보, 유전자 정보를 몰래 수집해 해외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실버타운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특수 약물이 첨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약물은 입주자들의 기억력을 점진적으로 저하시켜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상민의 말대로였다. 이 약물 실험은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영자의 남편이 27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이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실버타운 프로젝트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살해당한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영자는 남편의 묘소 앞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한편 실버타운 탈출 이후 영자와 가까워진 박할머니에게도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사실 27년 전 민석의 쌍둥이 동생을 납치하는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박할머니의 증언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납치된 쌍둥이 동생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종된 아이는 중국의 한 연구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인체 실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실버타운의 약물 실험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영자의 탄식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영자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석 연구원 민혁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27년간 복수를 계획해왔다.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분노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제가 납치될 때 어머니는 파티에 가셨죠? 민혁의 차가운 음성이 담긴 USB가 영자에게 배달되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영자는 그날 저녁 중요한 사업 파티에 참석해 있었고 아들의 납치 소식을 듣고도 바로 귀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영자의 남편은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직접 중국 연구소에 넘긴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남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아들을 연구소에 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위장한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영자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구독자 수는 2천만을 돌파했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혁이 개발한 약물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 조작이 아닌 인간의 뇌를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모든 입주자들은 우리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컴퓨터가 되었죠. 민혁의 두 번째 USB에는 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특정 시간에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 같은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서연이 갑자기 영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알고 보니 서연은 민혁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민혁이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막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 오빠가 계획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는 전 세계 노인들의 뇌를 하나로 연결해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해요. 서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실버타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민혁은 이미 전 세계 요양시설에 자신의 약물을 유통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부 상민의 정체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는 사실 민혁의 연구를 감시하던 국제비밀정보기구 요원이었다. 그리고 그도 역시 27년 전 납치된 아이들 중 하나였다. 저와 민혁 씨는 같은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출에 성공했죠. 그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이 늘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민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연구소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실험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 민혁과 상민은 뇌를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민은 그 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고 민혁은 복수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다. 어머니, 이제 곧 제 계획이 완성됩니다. 전 세계 노인들의 뇌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될 거예요. 민혁의 세 번째 USB에는 그의 최종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뇌를 서서히 네트워크화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체 컴퓨터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민혁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뇌를 네트워크화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육체만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건 살인이에요. 전 세계 수백만 노인들의 영혼을 말살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서연의 절규였다. 그녀는 민혁의 연구 데이터를 몰래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이미 자신의 친형 민석에게도 약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석이 갑자기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도 서연과 결혼한 것도 모두 민혁의 원격 조종 때문이었던 것이다. 형은 이미 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영자가 실버타운에서 먹었던 약물이 오히려 그녀의 뇌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럴 수가. 어머니의 뇌가 약물의 내성을 가지다니. 민혁의 놀란 목소리가 담긴 연구 일지가 발견되었다. 영자의 특이 체질이 실험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자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그녀가 공개한 실버타운 CCTV 영상은 전 세계 노인들의 분노를 샀다. 구독자 수는 5천만을 돌파했고 여러 나라에서 실버타운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소부 상민이 사실은
민혁의 또 다른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다. 27년 전 납치된 것은 새 쌍둥이였다. 저는 동생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가 계획하는 것은 인류 멸망의 시작이에요. 상민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민혁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있었다. 그는 노인들의 뇌를 연결해 만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류의 의식을 통제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계획의 배후에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인간의 뇌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식 자체를 디지털화할 수 있어요. IT 기업 회장들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실버타운을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거대한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자의 특별한 능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의식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들의 의식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운명인가 봅니다. 제가 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영자의 남편이 남긴 USB가 발견된 것이다. 그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이유가 드러났다. 여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USB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자의 남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연구소에 잠입했다가 그곳에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연구소는 인간의 뇌를 디지털화하는 실험을 이미 30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영자의 특별한 능력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백신을 몰래 투여해왔었다. 이 백신이 27년이 지난 후 약물에 대한 내성과 특별한 능력으로 발현된 것이었다. 영자의 남편이 남긴 USB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는 연구소에서 극비 프로젝트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영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당신이 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백신은 단순한 보호제가 아닌 인간의 뇌를 완벽한 디지털 변환기로 만드는 촉매제였다. 그리고 영자는 이 기술의 완성체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실을 안 민혁은 극도로 흥분했다. 그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서연이 사실은 영자의 친딸이었던 것이다. 30년 전 영자는 딸을 입양 보냈고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었다. 이것 역시 남편이 계획한 일이었다. 언니, 아니, 어머니. 저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사기 행각을 완벽하게 펼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 이 모든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영자의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 1억을 돌파했고 주요 언론들은 24시간 특보 체제에 들어갔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충격적인 이야기. CNN, BBC, 알자지라 등 글로벌 미디어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다. 특히 실버타운에서 촬영된 집단 의식 조작 장면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청소부 상민은 사실 미래에서 온 영자의 증손자였다. 그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온 것이다. 할머니, 미래에서 일어날 재앙을 막아야만 해요. 민혁 삼촌의 계획이 성공하면. 상민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미래에서 민혁의 계획은 성공했고 그 결과 인류의 99%가 의식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버타운이 지하에 숨기고 있던 거대한 시설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만 명의 노인들의 의식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전직 실버타운 직원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지하 시설에서는 이미 디지털화된 의식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집단 의식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실버타운의 모든 입주자들이 사실은 과거 프로젝트의 실험체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DNA에는 이미 의식 조작이 가능한 특수한 유전자가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영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녀는 민혁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혁의 마지막 제안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지하 시설에 저장된 모든 노인들의 의식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영자의 남편은 사실 죽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최초의 실험체로서 디지털화되어 지하 시설의 중앙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보, 드디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의 의식이 시설의 모든 스크린을 통해 나타났다. 그는 27년간 이 시스템 내부에서 민혁의 계획을 막기 위해 준비해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었다. 이는 인류를 디지털 신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의식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었다. 외계 문명의 침공에 대비한 인류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민혁은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그의 복수극은 사실 외계 문명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인류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혁을 이용했던 것이다. 서연과 상민은 재빨리 행동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백신을 전 세계 실버타운의 수돗물에 투입했다. 이는 영자의 남편이 개발한 최후의 치료제였다. 이제 모든 노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질 거예요. 예상대로였다. 전 세계의 노인들이 하나둘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모두는 영자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자의 남편이 계획한 것이었다. 노인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가 특별한 능력과 결합되면서 그들은 인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이다. 민혁도 결국 정신을 차렸다. 외계 문명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의 뛰어난 두뇌는 이제 인류를 위한 방어 시스템 개발에 투입되었다. 영자의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 노인들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젊은 세대들을 돕기 시작했다. 범죄 예방부터 환경 문제 해결까지 노인들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실버타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더 이상 노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닌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이 된 것이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네요. 영자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노인인권재단을 설립했고 상민은 미래에서 가져온 기술을 이용해 노인 복지시설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민석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노인 인권 변호사로 변신했다. 그는 전국의 불법 요양시설들을 고발하고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영자의 남편의 의식은 특별한 선물을 남겼다. 그는 홀로그램 형태로 가족들 곁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영자는 늘 남편과 함께였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왔네요. 영자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유튜브 구독자는 2억을 돌파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노인들은 소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지혜의 전달자가 되었다. 영자의 실버타운 탈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의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영자의 마지막 말과 함께 전 세계 노인들의 눈이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